플레이스테이션이 등장하기 전 동년배들은 크게 두 종류의 게임기 중 하나를 선물로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리오를 중심으로 한 닌텐도 슈퍼 패미컴, 다른 하나는 소닉을 중심으로 한 세가 메가드라이브였죠. 팩에 먼지라도 껴있을까 입으로 바람까지 불어가는 작업을 거친 후 게임을 즐겼던 그때의 감성, 성인이 되어서 다시 느껴볼 수 있을까요? 특히 MBC에서 방영한 애니메이션 바람돌이 소닉 주제가를 아직도 기억하는 동년배가 많았으니 2020년 개봉한 슈퍼 소닉의 기대치는 커졌습니다. 슈퍼소닉 시리즈를 이야기하려면 게임 영화의 흑역사부터 소개해야 하는데요. 소닉 더 헤지옥 게임의 실사화는 1993년부터 언급이 됐었죠. 하지만 슈퍼마리오, 스트리트 파이터 등 게임 원작 영화들이 모두 전설의 실패를 경험한 터라 세가 CEO 선에서 영화화 계획은 잠시 중단됐는데요. MGM에서 소니로, 다시 소니에서 파라마운트로 작품 배급권이 옮겨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8년 2월 실사 영화화 발표가 이루어진 슈퍼소닉은 2019년 5월 논란의 예고편을 공개하면서 일이 한 번 더 꼬이고 말죠. 게임 캐릭터처럼 생기지도 않은 소닉의 모습에 불쾌한 골짜기 여론이 일었고, 하필이면 당시 개봉한 명탐정 피카츄의 포켓몬 캐릭터와도 비교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래저래 팬들의 비난 화살을 맞던 제작진은 소닉을 다시 디자인하겠다고 발표했고 2019년 11월이었던 영화의 개봉 시기를 2020년 2월로 연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약 500만 달러의 제작비가 추가로 들어갔죠. 그렇게 슈퍼소닉은 로보트닉을 맡은 짐 캐리가 더맨더머2 이후 간만에 우스꽝스러운 코믹 연기를 잘 소화했다는 것과 더불어 소닉의 CG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돌아온 것을 제외하고는 큰 인상을 받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소닉 게임도 30년의 역사가 흐른 것처럼 영화 역시 그 30년 동안 소닉의 스피드를 통제하는 방법을 아는 연출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소닉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슬로우 모션처럼 움직이는 장면은 엑스맨 시리즈에서 퀵실버가 이미 보여준 것들이었고 캐릭터만 소닉으로 바뀐 수준이었죠. 링의 정체 역시 닥터 스트레인지와 같은 판타지 작품에서 이미 본 것들이었습니다. 다행인지 팬데믹 직전에 개봉한 슈퍼소닉은 3억 2천만 달러의 성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속편 제작을 진행했는데요. 슈퍼소닉이 게임의 특성을 잘 살리고 동시에 외계인과 지구인의 조우, 갈등, 소통, 화합이라는 할리우드의 단골 가족영화 소재를 버무려 무난한 흥행 성공을 이뤄냈기에 2022년에 개봉한 슈퍼소닉2는 한층 더 원작 팬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와 장소, 사물을 집어넣었죠. 소닉 게임의 전편에 이어 메가폰을 잡은 제프 파울러 감독은 1편 속 소닉의 마지막 대사인 더 이상 내 힘이 도망치는 데 쓰지 않을 거야,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쓸 거야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는데요. 악당을 잡는 행위가 단지 재미를 위해서 하는 놀이처럼 연출된 초반과 달리 소닉이 사건을 거치면서 테일즈, 너클즈와 함께 진정한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게 된 것이었죠. 2편이 1편보다 더 많은 4억 500만 달러라는 수익을 거둔 가운데 슈퍼소닉3는 팬데믹이 아닌 시기에 개봉한 첫 작품인 만큼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 박스오피스 최고의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50년간 프리즌 아일랜드에 봉인되어 있던 섀도우가 탈출하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섀도우의 엄청난 힘과 스피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의 수호 통합부대는 소닉팀을 소집하죠. 하지만 소닉팀은 섀도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무력해지는데요. 그 사이 로버트닉의 할아버지 제럴드 박사는 섀도우의 카오스 에너지를 이용해 지구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소닉은 섀도우와의 대결 과정에서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인 톰이 큰 부상을 입게 되자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기존 작품들처럼 제프 파울러 감독은 원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영화를 연출했는데요. 원작 게임 속 명장면을 재현하고자 했는데 이를테면 도쿄 스카이다이빙 장면에서 소닉 히어로즈의 액션을 참고한 것처럼 게임의 기술을 영화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변환했습니다. 영화 중간에 피아노로 게임 테마곡이 연주되는가 하면 엔드 크레딧 역시 레트로 폴리곤 스타일의 디자인을 보여주며 추억을 소환해냈죠. 여기에 섀도우 목소리를 맡은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한 매트릭스를 오마주한 장면부터 백투더피처의 용어 꼬마 유령 캐스퍼의 등장, 입으로 바람을 불어 넣어 고치는 90년대식 농담까지 과거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대중문화 코드를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여기에 도쿄, 런던, 우주까지 이어지는 액션 시퀀스는 파라마운트가 6개의 스튜디오의 분업 체계와 자체 애니메이션 팀 운영으로
효율적인 제작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슈퍼소닉 3는 게임 원작 영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액션과 감동적인 서사의 균형, 원작에 대한 경의와 새로운 해석의 조화가 이 작품이 단순한 게임 실사를 넘어섰음을 증명하죠. 영화의 퀄리티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쿠키 영상까지 인상적인 슈퍼소닉 시리즈는 이제 독자적인 프랜차이즈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습니다.